안녕하세요. 성공적인 나의 창업 파트너 마이프차의 클레이입니다. 보통 그렇잖아요.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짧게는 1년 이내 또 길어야 3년 이상 가지 못하고 어렵게 접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, 가맹점주로 시작해서 17년 동안 약 10개 가까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고 계시는 이민석 사장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에서 돈가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석이라고 합니다. 처음에 27살 때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적에는 한 개인 브랜드로 피자집을 운영을 했었고요. 치킨집, 그 다음에는 퓨전 짬뽕집, 유명 프랜차이즈 떡볶이도 했었고요. 베트남 음식점도 했었고,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는 지금 돈가스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.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장님만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. 가장 중요했던 기준이 어떤 게 있어요? 맛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먹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할 건지도 굉장히 많이 봐요. 이게 너무 유행하는 아이템,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맛 없이 그냥 새로운 브랜드로 이렇게 까는 건 약간 살짝 좀 피하는 부분이 있어요, 저는.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유행을 타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가급적 지양하고 컨셉만 갖고 장사하는 매장들은, 브랜드는 좀 약간 지향하지 않아요, 저는. 이제 확신이 약간 들었을 적에는 항상 주변인들을 모임을 갖든 만나든 할 적엔 거기서 항상 같이들 만나서 먹어봐요.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,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좀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게 있으니까요.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예, 그러면은 그러한 본사를 보고 판단하는 사장님만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본사 미팅을 할 적에 항상 이 본사가 어떤 걸 했는지 좀 많이 봐요. 과거에. 네. 그러니까 다른 프랜차이즈를 했었는지, 경험이 있는지, 어떤 사업을 많이 했었는지를 좀 많이 좀 보는 편이고요. 대신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만일 제가 만약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커피 원두를 수입하던 회사든지 아니면 커피 머신을 제작을 했던 회사든지 그런 식으로 연관성이 있는 신생 업체들은 그나마 좀 믿음이 가는데, 단지 그냥 매장 하나 오픈해서 대박이 나서 그걸로만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. 항상 또 그걸 확인을 해요. 제가 만약 오피스 상권이 있는 데서 영업을 할 거다 그러면은 입점하고자 하는 좀 동일한 상권에 있는 다른 매장 매출을 좀 확인시켜 달라 그래요. 그 본사에. 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2군데 정도의 매출을 좀 비교 견적을 받아서 제가 오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도 가름을 해보고, 또 저는 좀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 욕심이 다 똑같은 거다 보니까 높은 매출이 나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. 가맹점들의 매출이나 수익률 같은 거 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때요? 본사들의 반응은 그런 걸 좀 흔쾌히 다 오픈해 주나요? 네, 요즘에는 그 공개법상에서도 정보 공개를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. 근데 대신 어떤 군데들은 약간 좀 꺼리는 데들은 있어요. 신생업체들에서 보면은. 근데도 이렇게 좀 큰 규모를 가지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체인 사업을 영위를 했던 데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요런 매장들 좀 매출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 꺼리낌 없이 다 보여주세요.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게, 내가 이 매장을 이쪽 상권에 들어갔을 적에 어느 정도 매출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가름을 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면 브랜드를 운영하는 매장에 이렇게 그냥 방문해서 해당 점주님한테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고 했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좀 뻘쭘하거나. 그렇죠. 그럴 때 좀 그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팁이나 그런 게 있나요? 우선은 그래서 바로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매장에서 식사를 해요. 일단 식사를 해야죠. 하고 이제 좀 저만의 그런 건데 좀 많이 시켜요. 그런가요? 둘이 가서도 한 3인분, 4인분 정도 좀 넉넉하게 시켜서 이 사람들이 느꼈을 적에 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시켜라는 뜻으로 좀 보일 수 있게끔. 보통 제가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. 아니 시간 없어요 그러지는 못해요. 근데 무슨 일이세요? 라고 먼저 얘기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제가 이 브랜드에 관심이 있어서 좀 사장님과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들 좀 쉽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. 작업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,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 직원들의 이중률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, 본사에 대한 이제 컴플레인을 걸었을 적이나 내지는 고객이 안 좋은 얘기가 있을 적에 어느 정도 잘 처리를 해주는지도 한 번 더 여쭤보고. 와,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만 질문하면은 생생한 정보를 얻을 것 같습니다. 하나 더. 거기다 원가. 원가율이 어떻게 되는지. 본사에서 제시해주는 원가가 있는데 항상 보통 그거보다는 한 1, 2% 이상은 더 높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그럼 막상 이건 본사에서 35%가 든다고 해서 막상 제가 직접 운영해보면 35%보다 더 드는 경우가 많지 적게 드는 부분은 없어요, 보통.
그래서 이 브랜드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어느 입지에서 가게를 오픈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. 이 입지를 고르는 또 사장님의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은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수원 매장 같은 경우는 앞에 유동은 거의 없어요. 근데 저희가 대로변 사거리 코너 자리다 보니까 그 노출이 좋으니까 보고 손님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 노출이 잘 되는, 그래서 옛날부터도 보통 코너 자리를 좋아하는 이유들이 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월세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자리가 아니다. 월세가 비싸면 비쌀 만한 이유가 있다. 네, 그렇죠. 사장님처럼 경험이 많으신 분도 새로운 가게를 구할 때 뭐 임차료도 임차료지만 좋은 자리는 또 우리가 권리금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. 권리금이 있더라도 좋은 자리면은 주고 들어가는 편인가요? 퓨전 짬뽕 브랜드를 해보고 나니 굉장히 만족도가 크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메인 상권에 좀 권리가 비싼 자리로.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자리에 들어가니까 매출은 확실히 좋더라고요. 그러면. 그러면 뭐 이건 좀 여담이지만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매장의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였어요? 지금 돈가스 브랜드인데요. 처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? 네. 2020년도 6월 달에 오픈을 했으니까 뭐 최고 이제 오픈바이 받았을 적에 뭐 매출로 홀에서만 1억 정도를 팔고 1억이요?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? 30평 정도. 그러면은 테이블이 한 20개, 테이블로는 15개 정도고 좌석으로는 한 60석 정도? 한 60석에서 홀 매출이 1억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?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임대료가 좀 비싸더라도 코너 자리다 보니까 노출이 좋으니까 오픈빨이 그만큼 많이 받는 거예요. 오프라인에서 다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.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 극복해가고 있는 입장에서 동종업종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해주신다면. 그리고 우리 같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버티다 보면은 진짜 좋은 날 올 거고, 요즘 말로 존버하면 진짜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? 네.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